경륜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광명 우수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수급 경주도 특성급 강급자들이 매 경주 출전하고 있습니다. 6경주에 유경원, 7경주에 윤진규, 8경주에 김주석, 9경주에 김민호, 10경주에 최병일, 11경주에 김형모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형모는 첫 출전하고 있고 강급자들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급 기존 선수들과 치열한 접전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파업과 비법의 맞대결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급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분명한 건 기존 우수급보다는 특성급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인터벌 훈련 내용이라든지 컨디션 좋은 선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선수들 교육을 위해서 지정훈련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앞선 1조, 2조, 3조가 아닌 1조와 2조로 나눠졌습니다. 1조는 선발하고 우수, 2조는 우수하고 특선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벌이 좀 급별로 좀 섞여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수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최봉기, 박지용, 임요한, 김정태, 김광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봉기, 박지용, 임요한, 김정태, 김광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수급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최봉기, 김경태, 남승우, 최지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끈 최봉기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최지훈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3코너 지점에서 따라가기를 포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웅, 전종원, 김기범, 김광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지웅의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했었고, 전종원은 젖히다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종현, 조성윤, 남용찬, 정혜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종현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남용찬과 정혜권은 차신은 두고 출발하면서 거리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정태, 유성철, 박민호, 정영교, 유경원, 김우현, 김주석, 박일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정태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하면서 선차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영교와 유경원, 김우현이 외선으로 팔을 뺐지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일하고 김민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홍일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해 나가면서 주도해 나갔고 시속을 줄였습니다. 김민배는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호하고 김지광이 연합 펼쳐 나갔습니다. 김광호가 양호한 시속으로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김지광은 마크에 집중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단하고 김태현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유단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김태현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수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최봉기, 박지웅, 임요한, 김정태, 김광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수급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수급 6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부산경제 출전했다가 첫날은 저치기로 우승, 두 번째 날은 비파업 선수를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가다가 유정원이 고전하면서 실격 처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격 처리 후 첫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파업 선수입니다. 유경원은 월평팀 선수죠. 아무래도 특선에서 월평팀 선수들은 비파업 선수들이 호미만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급된 월평팀 선수들, 우수에서 선발로 강급된, 특선에서 우수로 강급된 월평팀 선수들은 비파업이 아닌 주로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경주를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비파업 선수들이 있으면 비파업 선수들 활에 나가면서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활에 나가고,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전 회차도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회차도 잘 보니까 파업 선수들과 인터벌 훈련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립자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파업 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경원,
파업선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오리지널 파업선들이 유경원을 배제하고 경주전을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지정훈련 때도 비파업이 아닌 파업선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유경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경원이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다운, 김지광, 김주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다운과의 전략적인 연합을 기본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운 상황에 따라서 선행승부까지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도 6번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1번하고 6번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를 놓고 4번하고 7번이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은 16기 동기생입니다. 김지광은 받아서 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초조 부담 안고 있는 김지광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김주동보다는 몸 상태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자력 승부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김지광이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은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유경원이 지정훈련 때도 파업선들과 어울리면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담소까지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유경원. 하지만 오리지널 파업선들이 유경원을 배제 나가고 견제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 중심으로 6번, 7번이나 6번, 4번으로 유경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득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유경원을 배제하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67하고 64죠. 67하고 64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7, 64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경원이 파업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죠. 1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영교를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이죠. 최봉기, 최원재, 남승우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선에서 강력된 윤진규, 명경민, 조성윤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추입형인 정영교, 활약이 나가만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영교가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정영교가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윤진규 특선에서 강급된 첫 회차 경주에서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주도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윤진규가 힘을 쓰기보다는 명경민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조절 나가고 조성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영교가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1번이 철저하게 짧게 가면서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4번이 외전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명경민도 희속감이 아주 빠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명경민의 선행감이 좋다면 윤진규가 부진만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4하고 1-3입니다. 1-4하고 1-3 경주권 1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아무래도 3번, 1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 운영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규가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거나 먼저 힘을 쓰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영규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파업 선수인 남승우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라는 점에서 4번, 7번 쪽, 4번, 7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원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한 명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 7번하고 4번,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1번과 1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가면 4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남승호예요. 4번과 6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을 공략해보시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3번, 4번 견주권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용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배당판이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재규 중심으로 또 4번 정용규 중심으로 배당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복승은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3복승을 한번 차권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득점은 정용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크 추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죠. 짧은 저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이 긁어주면 윤진규도 추입형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공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기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주석 입장에서는 고병수, 이묘한 류근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박철성 입장에서는 류근철, 남영찬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에 차 김주석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희속감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외선에서 나오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라는 점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주석, 재기랑 발에 나간다면야 아무래도 파업수들이죠. 류근희, 고병수 발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류근철이 때려주고 박철성, 남영찬이 막혀 나간다면 김주석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양분에서 한번 노려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근철이 먼저 서둘러 주고 박철성이 막혀 나가고 남영찬이 끌어내가지고 받아가는 작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은 5번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근철의 선행감만 좋다면 5번 박철성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 때 언저리 시속이 나오죠. 이를 박철성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5번과 1번 비팝 라인 쪽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김주석이 날라오면 5번과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하고 5번, 4번입니다.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화끈하게 좋은 시속을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고, 류근철이 선행 시속이 좋기 때문에 남영찬이 끌어내서 류근철이 제대로 된 탄력만 받으면 돼요. 5일하고 5사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노려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김주석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하고 양양 가평에서 훈련하고 있는 고병수죠. 두 선수가 가평팀이긴 합니다만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평팀이 아닌 과거 양양팀 선수들이 3명으로 줄다 보니까 없어지지 못하면서 가평팀의 이름이 흡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평팀으로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주석하고 고병수는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석과 고병수, 김주석이 챙겨주면 고병수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7번 동반 입상, 4번과 7번 동반 입상, 류근희가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4번의 뒷자리를 초반 막혀 나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김주석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7하고 4.2죠. 4.7하고 4.2 경주권까지는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김주석이 앞서 나가고 있고, 또 특선에서 되는 강급자 나는 점에서 김주석 중심으로 배당이 뚫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주석이 직전에 차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김주석보다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박철성과 류근철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3복승은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의 선행감만 좋다면 박철성도 노련하기 때문에 김주석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스컵 9경기입니다. 김민호가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죠. 직전회차 선행까지 나섰습니다만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호 입장에서는 김주환, 김홍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박민호 입장에서는 김광호, 박성근, 최지훈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대3의 파업과 비파업 맞대결 양상 겨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주환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호가 적극적으로 활약해 나가거나 김홍일이 이를 활약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홍일도 타이밍 잡지 못할 때와 잡을 때 기복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6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파업 라인, 비파업 라인 쪽 먼저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의 뒷자리는 1번 박민호가 1창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대결에서는 김광호가 김홍일에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민호가 라인전 시도해서 김민호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파구 인천팀 선수들 또 훈련할 때 또 인천 경기장에서 또 얼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4번, 6번, 2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광호가 먼저 박민호와 연합 펼쳐 나가고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광호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박성근이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파업 라인이죠. 3-2하고 3-5는 3-2하고 3-5, 3-5하고 3-1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라인 쪽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김홍일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2번이 적극적으로 활에 나가고 4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4번은 몰라도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4번보다는 레슨에서 박민호가 취임 나서게 된다면 2번과 1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2번, 6번, 4번 비파업 완승 가능하죠. 3번, 1번, 5번도 파업 라인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복승에선 배당 공략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콥 10경주입니다. 최병일이 객관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과 호흡 맞춰 나가고 전정훈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찬을 중심으로 이찬우하고 김채영, 정혜권 비파업선들이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병일 직전 회차 경주 보면 상당히 답답하죠. 뭐 김태현도 타이밍 제대로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태현이 직전 회차는 고전했습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최병일이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현의 선행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병일의 직선 취입발 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최병일이 김태현만 막해 나가면서 취입이 안 나오고 막해 만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광주광전 고전했었던 김태현 힘을 쓰고 최병일을 몰고 가게 된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최병일의 뒷자리를 놓고 3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종원이 마크에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줄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찬우와 김태형이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김지영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찬이 먼저 힘을 쓰죠. 김지영입니다. 이찬우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찬의 선행 승부에 따라서 김태현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찬우, 김지영의 연합으로 비파업 라인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면 이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서울팀 김재영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 이찬우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태현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는, 이찬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7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선행을 7번이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뭐 내수만 먼저 잡고 1번하고 3번이 타이밍 재다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73하고 75죠. 73하고 75는 비팝 라인 쪽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0% 정도는 이상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 아무래도 비팝 라인이죠.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전정원의 틈새 공략도 가능할 것 같고, 최병일, 김태현이 무너지면서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현장에서 좀 잘 체크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2번과 4번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73하고 75까지는 이번 편서 최병일이 직전차 보면 강축 경주는 아니고 김태현도 기복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콧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김형모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김형모 입장에서는 송경방, 박종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성철하고 김정태가 연합 펼쳐 나가고 박지훈과 양희진이 협동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형모가 강급 직전 5월 26일날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 부상을 당하고 오랜만에 8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과연 김형모가 재기량을 발휘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형모가 초주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박종태가 앞선에서 긁어주고 송경방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태가 얼마만큼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김형모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으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경방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비팝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살터울 수성과 동강주 또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관계 가졌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챙겨준다면 4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이 반격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하고 4-3이에요. 4-2하고 4-3 경권, 4번이 아무래도 2번 송경방과 협공 가능성이 높다. 4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충분하죠. 김용모가 5월 말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박종태하고 송경방이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데 김용모의 컨디션 상태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박종태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유성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유성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정태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이 끌어주고 3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 라인이죠. 3-1이나 3-7입니다. 3-1이나 3-7 경주권 정도는 3-1이나 3-7은 김용모가 아무래도 배당만 낼 가능성,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회복을 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2나 4-3 경주권 경제 중심 4번과 2번이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1, 3-7 파업 라인 쪽 충분히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자가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